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비 많이 옵니까? 지금은 저 올 땐 안 왔습니다. 어때요? 지금 비 안 옵니다. 비 안 와요? 예. 네. 아까 보니까 남녘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남부지방. 왔더라고요. 지금 밤사이에 경남 합천에 201mm 폭우가 쏟아져서 경남 지역 주민 2,262명이 현재 대피한 상황이고요. 전남 무안에도 289mm의 폭우가 왔습니다. 아이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대응 선조치 후 보고 원칙으로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비 피해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벌써 피해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여하튼 다른 지역에 비 많이 오고 있다면 그 지역 상황 어떤지 댓글로 좀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댓글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센터로 현재 피신했다라는 댓글창에 댓글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은 너무 덥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관련된 정보 주시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함께 모든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돌파해야 되는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늘 취재 편의점 함께 응원해 주시는 광고부터 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닥터엠 당N입니다. 제가 요거 요새 완전히 팬이 됐어요. 완전.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한 병씩 두 병씩 갖고 다니면서 마시거든요. 근데 금방 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이 꿀떡꿀떡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때 이제 물만 마시긴 저도 좀 너무 고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은 아닌데 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당도 없고 네. 이 어떤 맛도 네. 너무 이제 돌출적이지 않아요. 달고 이러면 또 많이는 못 그러니까.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식사만 하시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네, 네이버 후기 2만여 건입니다. 평점 4.9점이고요. 2025년 7월 기준입니다.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엠 당N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닥터엠 당N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는데요. KCI라고 한국 그 학술지 인용 색인 기관이 있습니다. KCI 학술지의 효능 실험 연구 논문에 등재가 됐고요. 무려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엠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 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딱 5주만 닥터엠 당N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2병, 하루 3병 정도 꾸준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건강상 변화가 없다 이러면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해 드린대요. 예. 진짜 그러니까 자신감. 그만큼 자신감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혈당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뭔가를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엠 당N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마시면 입안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고요.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2+1입니다. 그러니까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를 더 선물해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N을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신입 기자여가지고. 다 주차도 배정이 끝나가지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전쟁기념관에 차 세우고 걸어서 가는데 그게 약 한 15분 정도 됩니다. 어머, 꽤 머네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진 않은데 이게 그 횡단보도가 없네 생각해봤더니. 아니 있긴 한데 너무 오래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집회하시는 분을 어쨌든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땀이 줄줄줄. 어머, 어떡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딱 들어가면 에어컨이 엄청 세거든요. 네. 그런데도 너무 더워요. 좀 좋아. 그때 요거 딱 마시면 야. 너무 시원. 완전 딱 예, 회복, 그렇죠. 원기. 더위를 물리치는 특효약이죠. 특효. 그렇습니다. 4.9점의 평점.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드시기를 강추드리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의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쭉 둘러보시고 야 여기가 제격이네 하시면 바로 가입하시고 혹시라도 어머 여기가 인터넷 비교원보다 더 많이 줘요라고 하시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차액의 150%. 예,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예, 확인해 보시고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사은품 말고 다른 거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서경석 씨처럼 인터넷 비교원 점점 잘하시네요. 언제 한번 양손으로 한번 해볼까? 양손 찬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성현 의원님 모시고 얘기해봤지만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라 이 얘기는 함께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각 팬티가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네.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네, 이게? 정말 듣도 너무 못한. 나는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가 나라 맞아요. 꼴이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탄핵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바닥을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본 줄 알았는데 아니 지하가 있었구나. 그것도 동굴 같은 지하가 있었구나. 밑바닥이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추락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민사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뤘는데 10만 원씩 그 위자료 지급하라고 했을 때 법원이 썼던 표현이 충격과 공포 수치심이었어요. 그런데 계엄의 충격 공포 수치심도 물론 어마어마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본능적으로 창피한 거 있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심이 막 느껴지는 거 그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저는 이 변호인들이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자율신경계의 손상으로 원래 옷을 벗고 있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 교도관들이 아마 보고를 했겠죠. 법무부에 옷을 입고 있다가 탈의를 하더라. 이 말은 지어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건드는 순간 우리 불법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피해자가 범죄자가 수사받지 않으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한다고 무디게 행사한다는 신호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끌어내야 돼요. 물론 맨 이 옷을 벗고 있고 이럴 때는 강제 구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헌법 형사소송법 주석사에 있는 게 맞지만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책상 내에 앉히라는 허가장을 준 거예요. 그 엄중함을 집행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의 아나무인이 이제 도를 넘어서 사실상 이제 수인 불가능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사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좀 분석해 보자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언더웨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랄 건 아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더한 일이요?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특검에서도 이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필요할 텐데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거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민망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특검이 더 이상 밀린다는 것은 더 이상 저는 용납해줘도 안 된다고 언제까지 그럼 윤석열을 우리가 용납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저런 식의 비상식적, 몰상식적 행태가 등장하지 않도록 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싶고 무엇보다 특검이 가서 바로 자기들이 끊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을 통해서 교도관들이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께서 저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전 행정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전방에 대북 방송용 확성기를 철거하기로
철거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긴장 완화 조치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대주주 기준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이게 주식 네. 양도세에 관련된 것인데 관련해서 공개 입장하는 거 표명을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중에 A안, B안 보고를 국민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 이슈는 저희가 조금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형집행법 100조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에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서 수용자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 등이 네, 위해를 맞습니다. 끼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윤석열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인권 침해다. 아, 근데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조항은 예. 일단 일반 교도관들이 이 업무를 볼 때 진짜 자살하려고 하거나 자해하거나 이러면 강제력을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쭉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항목이 있냐면요. 위력에 의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은 어쨌든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하는 거라서 구속영장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물리력의 수반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0조에 따르더라도요. 네. 형 집행법. 그러면 위력에 의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거나 뭔가 안 가겠다고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로 인치할 수 있다고 이 법은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법이 미비해서 안 된다. 서울구치소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00조 보시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네. 요 조항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형 집행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 강하게 거부한다라고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현행범 체포도 하거든요. 그럼 현행범 체포할 때 이것도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면 안 해야 됩니까? 그 아니잖아요. 결국 네. 지나가는 강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권 침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런 궤변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저는 집행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오히려 더 논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수원구치소에 맞습니다. 수원교도소에 있을 네.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다. 네, 완전 이중자 때였으니까요. 지금도 윤석열 씨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접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접견 횟수 시간 따져봤더니 그냥 접견인의 변호인 접견하는 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진석 그리고 강희구 이런 피의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허용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2월 달인가 인사조치가 나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왔으니까요. 서울구치소에 이화영 전 무죄사 있을 때 저도 뭐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별건으로 수사되고 있으니까 이거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런 재량을 따라서 누구는 허용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이거 빨리 인사조치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직무배제도 필요해 보이고 네. 그동안에 그런 소극적으로 사실상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는 데 방조한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네. 징계도 필요하면은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도관에 대해서도 어쨌든 서울구치소장이 지시를 내리면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안 한 교도관들도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간단한 게 아니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공권력, 법 집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국가 권력이 쓰는 건데 네. 쓸 때마다 자율신경계 얘기하고 체온 조절 얘기하면은 그 법 집행이 안 돼야 됩니까? 왜 윤석열에게만은 그런 궤변이 통용되는 시대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일반인들이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경매 들어와요. 빨간 딱지 다 네,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군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군대 안 가면은 처벌 받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옥 가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의무 그리고 법 집행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치소장이나 또 구치소장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께서 저는 좀 엄중하게 이 사안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출근해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인사조치에까지는 아직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쨌든 뭐 그 규율에 따라서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관련해서 직무배제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면 법무부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여론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 집행이라는 거는 법치에 관한 거예요. 여론이 1%만 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론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 전 이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공권력을 집행 불능의 그런 국가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법위에 성역을 주거나 법위에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의 문제로 볼 게 아니다. 네. 원칙의 문제다. 근데 어쨌든 봅니다. 이게 텔레비전 뉴스로 다 보도가 됐고 그 구치소나 전국의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이걸 다 보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저렇게 버티면 되겠네라는 인식이 통용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전직 검사들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로 여성 수형자들이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그냥 나체로 있어버려 가지고 집행 자체가 불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쓰는 건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 방법을 쓰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이성윤 의원 말대로 조폭 양아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지금 그 어제 그제죠. 그 정청래 신임 대표가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법 집행 의지다. 그렇죠. 그 신 변호사님하고 같은 원칙의 말씀이죠. 문제죠. 원칙. 자꾸 특검팀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 몸에 손대면 다 불법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어디서 보냐면요. 축구장에도 나체로 난동 일으키는 경우 많아요. 나체로 난입하거나. 맞아요. 그럴 때 경찰들이 운동장에 우르르 달려가지고 막 담요로 뒤집어 끌어내요. 그렇죠. 그거 인권 침해입니까? 왜 나체로 그러면 경기장에 난입을 하죠? 그 난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서 모든 법 집행을 막겠다? 그럼 대한민국은 운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우리가 군대 가는 거,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신호위반 딱지 내가지고 과태료 내는 거 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죠. 내 재산을 가져가거나 내 신체의 자유나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니까 못한다? 그럼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우리 구성원들의 인권을 더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지고 일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권 침해니까 막아야 된다? 그럼 경기장에 나체로 난동 부려서 들어온 사람 우리가 수도 없이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냅둬야죠. 윤석열 논리대로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한겨레 신문이 오늘 센 단독을 했어요. 김건희 비화폰 이름은 영부인님. 네. 그리고 열람 권한은 대통령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그룹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이렇게 5명만 쓸 수 있는 게 A그룹이고 이제 B그룹에는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C그룹은 안보실 이렇게 되는데 비화폰 통화할 때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그러면 사실상 이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에 근데 앱을 쓰지 않고 그냥 통화를 한다. 그러면
통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네.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팀에서 관련된 내용을 싹 다 취합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방위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비화폰으로 누굽니까? 조태용 네.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하고도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계엄 전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V제로였던 거예요. 네. 이 선출된 권력 위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완전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왜 비아폰을 씁니까? 이 비아폰은 일반 폰의 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통화를 하면은 그거는 네. 이제 통신사 서버에 남고 그런데 앱 말씀 주신 대로 앱으로 들어가면 딱 대통령실 조직도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은 이거는 통신사에 남지도 않아요. 비아폰이니까 보안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예. 그냥 경호처 서버에만 남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통화를 했던 걸로 보이죠. 지금 보도했던 것도 사실은 점점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통화도 했네. 김건희가 누구랑도 통화했네. 도이치모터스로 수사받으러 가기 전에는 민정수석과 통화를 또 막 해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완전히 영부인님이라고 하면서 비화폰을 쓴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비화폰은 정말 국가 기밀, 안보, 그래서 외교와 관련되거나 국방과 이런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데 김건희가 이걸 왜 씁니까? 네. 완전히 법위에 군림하고 있었구나.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이 사람의 인식, 그 윤석열 씨의 이 졸렬함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요즘에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로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네. 윤석열 저거 영장 집행 가지고도 이렇게 애먹일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국민들이 정권 왜 바꿨습니까? 정권 바꿨고 특검이 들어가는데도 안 되면 윤석열의 힘은 얼만큼 센 겁니까? 거기서 제가 멘붕이 와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 영부인님으로 저장된 비화폰을 썼다. 법 위에 있었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거 만약에 바로 잡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내란 세력 아닙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끌어내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 내란범 아닙니까? 아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내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검이 들어왔고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럼 국민들은 반문을 하죠. 도대체 뭘 더 해야 이게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전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게 없고 내란에 한해서는 네. 제가 뭐 다른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뭐 야당 입장도 있는 거고 뭐 서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 거지만은 김건희가 비아폰 쓴 이 국정농단 내지는 거의 내란이죠 이것도 사실상. 네. 아니 어떻게 영부인이 비아폰을 씁니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영장이 지금 집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 네. 이것도 내란의 연장이죠.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요. 이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 올바르게 정 위치에 놔야 된다. 네. 정말 진짜 국민들께서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취재 편의점도 카메라를 김건희 특검팀에 그 비치를 해서 네. 실제로 김건희 씨가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할지 저희도 이제 현장에 카메라가 갈 텐데 안 나오진 않겠죠.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체포조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영장 바로 받아서. 체포 예. 해야 된다. 지금 몇 번을 버텼어요. 특검 전에는 특검이 발족될 거니까 너네가 나를 왜 부르냐. 네. 대선 전에는 본인이 대선 주자입니까? 대선이라서 영향 미칠까 봐 못 나간다. 네. 그러니까 특검 발족하고 불렀잖아요. 아프다고 입원해 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아픈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아플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의전 받으면서 현대 아산병원을 또 왜 가냐. 네. 진단서가 끊으러 간 거 아니냐 이러는데 다 그 꼼수라는 건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꼼수를 처음 부리면 이럴 수 있지만 여태까지 몇 번을 부렸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 나오면 휠체어 바보입니다. 발로 확 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폴짝폴짝 뛰어서 그때 들어갔잖아요. 예, 퇴원하고서도 그게 예. 다 영상이 잡히고 집에서 편하게 뭐 예. 과일 먹고 과일 뭐 먹고 좋습니다. 뭐 다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아팠을 때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수사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의 비화폰은 영부인님, 영부인도 아니에요. 영부인님.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장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종편 출연을 네. 하면 다른 사람 윤석열 비판해도 된다, 대통령 비판 막 해도 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당신이 크게 다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비화폰조차도 영부인님으로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김건희 씨의 위세가 크고 대단하면 이렇게 한 건지 열람 권한이 대통령급이라는 것은 실제로 V0, V1 지위에서 국정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 관여한 거 아니냐.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증거죠. 드는데. 예. 증거기도 하고 지금도 김건희 윤석열의 위세가 강력하니까요. 네. 법원의 영장도 가로막고 그러니까. 또 김건희가 이번에 나올 거냐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나올까 말까를 우리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여전히 김건희의 위세는 기세등등하다. 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명령했고 이 내란에 대한 진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 전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검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사실상 이제 김건희의 신병을 처리하고자 할 텐데 네. 저는 가장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거 안 되면은 이거 정리 안 되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제 내란하고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란 동행. 네. 말이 됩니까? 내란 동행. 빨리 뿌리를 뽑아야죠. 아, 안 되죠. 이걸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끕니까? 그렇죠. 특검도 기한도 제한돼 있는데. 아니, 벌써 7개월이 지난 거예요. 맞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벌써 7개월이 지났고 7개월 내내 우리 국민들은 내란 공포,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 내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처에 이 내란의 잔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또 언제 그런 일들이 나오죠.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만 보더라도 한심합니다. 내란 시즌 2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국민들이 총력전을 해야 될 때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열내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할 일을 다 했는데 새 정부까지 다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특검하고 있는데 뭐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 특검도 눈치를 보든 뭐 현실적인 장애가 있든 예. 결국 우리 언론이나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가지고 더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왜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네.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나 매체를 보수 언론들이 어떤 프레임에 가두냐면 친여. 친여 매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저희가 뭐 취재 편의점, 뉴스공장, 고발뉴스 3개의 언론사가 지금 대통령실 출입을 시작했는데 친여 매체들이 들어왔다. 친국이죠 친국. 우리는. 친국. 국민. 그렇죠. 친국민. 친국민, 친민, 네. 친민주주의, 친민주주의. 친평등, 친헌법이죠. 친평화, 네. 친헌법 이런 건데 자기들은 그때 비상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친 윤석열 하겠다는 매체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출입 못하게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샅샅이 이제 취재를 시작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도 경쟁이 격화될 그럴 수 수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눈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친절하게 함께해주는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고맙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건진이 네. 스피커폰으로 이 사람들은 스피커폰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도 스피커폰으로 과시해야 돼. 예, 뽐내니까 과시해야 내가 되는. 이런 사람이랑 통화하는 인간이야. 이래서 저도 재판할 때 이렇게 정치인 이거 막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라고 막 본인이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스피커폰으로 김건희 통일교 통화를 주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뭐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교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간 걸로 보이는 네. 목걸이 뭐 많지 않습니까? 천수삼, 뭐 가방 샤넬.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적확하게 그 현물 현출되지는 않았어요. 맞아. 네, 지금 그 목걸이 하나를 잡긴 했는데 그 오빠의 장모 네, 집에서 그런데 그조차도 모조품인 걸로 확인이 네, 됐기 네. 때문에 진품이 어디 있는지 네. 이걸 또 특검팀이 맞습니다. 찾아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교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수사를 교란이다. 예,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조품을 심어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조품을 심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정황이 그래서 그래요. 일단 명품에 엄청 홀릭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첫 순방 무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짝퉁을 메고 간다는 게 일단 상식에 굉장히 반하고 네. 지금 행정관들 조사를 해서 이 특검에서 진술 확보를 해봤더니
우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상이랑 액세서리라는 게 예쁘게 보여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고 이게 예의이고 이 다 의전 프로토콜이 있다 보니까 맞춰봤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목걸이 문제될 수 있겠는데 법률 검토를 거쳐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법률 검토는 언제 거칩니까? 짝퉁은요. 짝퉁을 산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짝퉁은 그냥 망신당하고 마는 거예요. 드러나면. 네. 언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진짜일 때 문제가 되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왜 누락됐어? 이거 누구한테 빌린 거야? 언론이 똑같이 그런 문제 제기를 실제로 그 목걸이를 목도한 이후에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옷이 예쁘니까 목걸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사님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 의사를 낸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짝퉁을 용감하게도 메고 갔다고 보여지지 않고 진품인데 숨겨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특검도 같은 전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조품이라는 건 바꿔치기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8월 6일 날 나와서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러니까요.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토비 언니 김건희 씨의 굉장히 친한 토비 언니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취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취재가 마무리되면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네. 언니의 이름만으로도 아주 흥미가 좀 토비. 언니가 텔레토비 할 때 토비. 예. 하여튼 관련해서 뭐 여러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적확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관련된 취재 저희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격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도대체 이분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인 진짜로. 국정농단의 작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국민들이 참기 어려운 수준이다. 근데 저는 윤석열의 이 썩은 뿌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다는 면은 인정합니다. 왜냐면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생각하면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한 7, 8년 됐나요? 7, 8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모든 거를 다 주물럭주물럭 했기 때문에 물론 정리가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3개나 가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의 절대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고려, 어떤 눈치 네. 이러면서 정의가 바로 세우는 것이 더 뒤로 밀린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빠르게 지금은 정리해서 윤석열도 그래요. 아니 오늘도 또 재집행하러 이제 간다고 하는 건데 뭐 되기는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고 싶다. 네. 국민들만 의지를 가질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의지에 동참하시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정리를 좀 제발 해달라. 저희가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저기 그 작은 팻말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힘내라 특검. 화이팅. 예, 화이팅. 열심히 수사하시라.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취재 편의점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이 지금 무더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특히 김건희 특검팀은 더 응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해지면 안 돼요. 예, 윤석열을 세게 가야 상대로 됩니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니 저 내란범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쪼수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옷 벗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옷 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건 덮어 씌워서라도 그날 데리고 나왔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보쌈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간 큰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이걸 수습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 아닌가? 누구 하나 좀 내가 책임하에 하겠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눈치만 보고. 근데 권한을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네, 권한은 책임이에요.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맞습니다. 못할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예. 그 수건으로 해가지고 둘둘 말아서 끌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좀 아니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수용자 그렇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옷 벗으면은 체포영장 집행 안 합니까? 아니 근데 변온동물이야 진짜. 아니, 어떻게 무슨 말이 자율신경계야. 우리도 가족에 당뇨가 있는데 나는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옷 벗는다는 얘기 난 태어나서 처음 카멜레온이에요. 들었어요. 왜요? 체온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우리 우롱당하는 개구리야, 느낌이야. 뭐야. 솔직히 정말 말하면. 우롱당하고 개구리예요? 있는 그 거야. 양서류예요? 그러니까 양서류야. 뭐 지능은 양서류 뭐야. 같아 제가 볼 때 지능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데 농락당하고 후퇴하고 밀리면 큰일 납니다. 되겠냐고요. 절대 안 그게. 됩니다. 예. 힘내라 특검 열심히 수사하십시오. 자, 해병 특검이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종섭 출국 해제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으로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순방 관련해서
이거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그쵸?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특검팀의 이런 기민한 수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일단 속도를 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아주 수상쩍게 짝이 없어요. 삼부토건을 해외 발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순위로 하면 건설사 중에 70이라서 해외 발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1,000원짜리 주가가 막 원희룡 장관 등 이런 폴란드에서 하는 재건 회의에 들어가니까 막 치솟기 시작하더니 5,000원까지 갔는데 5배가 올랐어요. 그 뒤에 김건희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게 혐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섭 씨는 정말 놀랍게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피의자성이 너무나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출국금지 해제됐는지 박성재 장관 답변하십시오. 박성재 장관 지금 안가 모임에서도 했는데 안가 모임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 어떻게든 얼렁뚱땅 여기에 완전히 강하게 수사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 떠나서 안가 회동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4인방이 그 맞습니다. 이튿날 삼청동 네. 안가에 왜 모였고 무슨 논의를 했고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저는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인데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도 보세요? 뭐 100% 동의하고요. 예. 지금 뭐 해병 특검에서 나서가지고 뭐 출국 금지 뭐 해제 이 부분 들여다본다는데 그건 뭐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지연말단적인 부분으로 좀 보이고 박성재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에서 이거는 들어가야죠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박완규 법무부 아니 그 박성재,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렇게 모여서 사실 그 안에서는 지금 이상민 장관만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지금 다음 타겟으로 뭐 한덕수 얘기하는데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하는 것이고 전 안가 모임에 있었던 4+1 네. 여기에 대한 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이상민 구속 이후에 저는 네. 좀 더 수사 동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저는 한덕수도 신병 확보하고 그 이후에 차례로 저는 그 가담한 사람들은 저는 빠르게 전 영장 집행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도 불러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예. 그걸 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국무위원들도 빨리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이거 빨리 정리하고 사실 내란 특검도 좀 시간이 없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어디를 가야 없습니다. 되냐면 여기는 심우정을 가야 돼요. 검찰 가야 됩니다. 검찰하고 검찰에. 법원의 거래 관계까지 가야 가야 되는데 됩니다. 저 갈 길이 먼데 네. 지금 국무위원들 뭐 이상민 정도 한 거 가지고는 조금 더디지 않나. 맞습니다. 저는 좀 더 속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란 검찰까지 가야 특검 돼요. 팀은 검찰 가야 됩니다. 심우정. 심우정 당연한 수사해야 거죠. 됩니다. 당연한 예.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란에 무관했습니까? 아니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내란했어요.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선관위에 누가 나갔습니까? 대검에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윤석열 씨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그걸 수사기관이라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톤다운 하려고. 네.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 2명 왜 갔는지 누구 지시 받았는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관한지 계엄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그걸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게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서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뭐 정청래 이제 당대표가 반민특위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게 역사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맞습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히 서냐 안 서냐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요 심우정이 즉시한 거 포기해서 윤석열 탈옥시킨 거 그거랑 그리고 비화폰 썼잖아요. 네. 이거 비화폰 왜 썼는지 그리고 그 대검 차장이 김용현을 최초의 동부지검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 왜 그랬는지만 그것만 따라가도 사실은 수사가 굉장히 쉽게 나올 것 같고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의 희대의 난까지도 이거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창수부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라인들 조상원 그 차장까지 해가지고 그 최재훈 특수 2부장까지 그 라인들만 일단은 수사만 들어가도 전 줄줄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앞에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조금 국민들은 마음이 좀 타들어가기 때문에 전 특검이 물론 고생은 좀 합니다만은 좀 빠르게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좀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제 검찰과 사법의 농단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왜 받습니까? 왜 써요, 그거를? 비화폰을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뭘 합니까? 수사기관이. 이원석도 받았지만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원석은 안 썼다는 대검 거잖아요. 차장도 그거 비화폰을 연락한 거 아닙니까? 예. 다 지금 김용현 쪽에서도 계속 그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비화폰 관련된 수사를 좀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예.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이 비화폰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통한 윤석열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협조자로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예. 동조자. 그렇죠. 내란의 동조자.
주요 임무 종사자 맞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키 어렵다. 내란의 후방부대. 내란의 역할을 한 후방부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취재 편의점 너무 이 문제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앞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도 굉장히 유효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역할을 세게 해야 언론이 살아있고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반드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습인데 저는 그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판사 출신 장동혁. 아니 저는 그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의원들이 상당히 줄을 많이 서 있다. 뭐 줄을 그러니까. 많이 서 있다는 표현, 네.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는 톤다운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자평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니까 너무 무리하잖아요. 본인이 그 계엄 해제에 그 참가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그게 장동혁의 진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원 출신으로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어떤 상황 판단 할지 알았을 거예요. 그게 본인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지역구도 약간 불안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쟁주자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지금 당원들도 건전한 당원들을 많이 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지분을 갖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공천받고 어떻게든 이 당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가겠다. 그러니까 전환길 앞에서 면접도 보고 윤석열 만나겠다고 하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극우정당 된다고 너네 그러니까 너네 썩 나가라라고 네. 한동훈계를 직격하기도 하고 근데 내부에서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하면서도 네. 지금 이거를 이용하는 거다. 이 터전을.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건전한 보수의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진단하는 당직자가 있던데 국민의힘에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어떻게- 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친윤 쪽 중에 결국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안에서 김문수가 아닌 쪽 네. 그쪽에서 이제 아마 상당 부분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도 저는 장동혁 후보의 바람이 무슨 뭐 당선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올라가느냐 여부가 이제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 후보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들, 예를 들면 계엄을 사실상 옹호하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내에서 그 표들을 좀 긁어 모아보겠다 이런 전략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도 당은 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더 네. 짙은 어둠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들끼리의 그런 권력 투쟁, 권력 다툼이 이제는 뭐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이제 멀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본인들이 그냥 해먹겠다를 가지고 네. 서로 저렇게 경쟁하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뭐 국민의힘은 더 붕괴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김문수, 장동혁 둘이 이제 결선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당내에서 어떤 뭐 개혁의 목소리나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은 더 협소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다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 명멸하는 네, 과정이다라고 맞아요. 죽어가는 과정이죠. 네, 죽어가는 과정이라 생존이 이제는 어려울 생존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예. 사실상 지금 뭐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왜냐하면 겁니다. 상당히 쫄아 있고 왜냐하면 절반 정도가 수사 대상이기 예.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더 세게 발언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러다가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끝날 짓을 했으면 끝나야죠. 그러니까. 네, 뭘 더 예. 동정하겠습니까? 예. 끝날 짓을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예.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예. 일단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불러가진 않은 것 같아요. 부르진 않았던 것 예, 같고요. 아직 부르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그 윤한홍 의원 정도가 참고인 참고인으로 자격으로 부여받죠. 불러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이거 좀 지체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수사 길어지면 이것도 정치 탄압이다 뭐다 할 거예요. 지금 네. 속도를 내는 게 예. 정무적으로도 예.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8개월 됐잖아요. 그리고 추경호, 나경원, 인용환 전화 통화했잖아요. 처음엔 참고인으로 한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왜 교란 작전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부로서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의원들 왜 본청 가라 어디 가라 여의도 당사로 가라 이랬는지 설명해야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어쩐다 이런 여유 부리는 통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네. 이야기해야 되고 공천 개입은 어떻습니까? 그냥 권성동한테 1억을 갖다 줬다. 사진을 찍어뒀다. 그게 몇 월 며칠이다.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윤석열 갖다 주라고 줬다는 돈 아닙니까? 네. 그 윤영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꼽는 게 나을 거의 그런 그러니까. 정도입니다. 예. 참고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다 피해자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이거 빨리 속도 내서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도전을 한 행위를 내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이 3특검에 다 골고루 포진돼 있습니다. 결국 내란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쪽에 있는 원내 지도부들이 아마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네. 김건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게 공천 해먹은 사람들이 싹 다 수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네. 최희병 특검 관련해서는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가 포상으로 네. 최혜병의 수사 외압을 덮어주는데 합류해가지고 포상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진우, 임종득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특검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특검이 성과를 냈다라고 하려면은 지금 이 뻔한 사람들 수사해가지고 성과 낸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디폴트 값이고 예. 결국 국민의힘 인사들까지도 치고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내지는 범보수에서 활동했던 의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구속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민 정도가 네. 구속이 새로 된 거고 너무 더뎌요, 그 밖에 지금 전혀 없어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특검 힘내라 특검 예, 팻말이라도 만들어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속도가 이러니 저러니도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스퍼트를 내던 내란 특검도 지금 살짝 주춤하는 분위기. 그때가 언제냐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는 별로 얘기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여기도 거예요. 지금 속도를 내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국무위원 한 덩어리,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덩어리가 있고 검찰 한 덩어리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악의 축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악의 사법부, 축들. 지규현, 조희대 이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특검이 맞습니다. 비난 또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속도를 늦추거나 막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특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내란 특검 조금 힘을 낼 필요가 있고 김건희 특검 굉장히 다양하게 막 했지만 연결고리가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호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예성 아직 안 잡지도 들어왔어요. 못했죠. 잠적했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훈 네, 밀항 이기훈 선생 네. 이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잡았어요. 있는지 뭐 서울 강남에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지금 다리가 김건희로 가는 길목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다. 맞아요. 이거를 확실한 실선으로 만들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 역량을 투입해서 맞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도 탐유 뒤집어 씌워서 바로 그날 끌고 나왔어야. 그게 공권력이에요. 그게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그게 걸 사법정의.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의지죠. 특검의 의지가 그 정도인 거죠. 1시간 만에 철수하는 그 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우리가 거예요. 그때 공수처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렇죠. 그 욕을 또 먹어야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 욕 먹기 싫으면 제발 좀 의지를 가지세요.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건데 왜 국민들이 가진 의지와 왜 특검이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이렇게 괴리가 있느냐. 아니 어떤 국민을 그냥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평균적 국민을 구치소장에 앉혀놔도 이거 집행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행하죠. 어떤 구치소장이 이걸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내란 편이죠. 나를 내란 앉혀놓으면 할 내 텐데. 남편 아니, 앉혀놓으면 한 달에 저렇게 순하디순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도 한 달이잖아요. 내가 할 거야. 저도 내가 할 거야. 앉혀놓으면요. 제가 어느 방송 가서 그랬어요. 저는 한 3초 안에 할 수 있다. 집행을 전광석화처럼. 3초 안에 아니, 들어가서 수갑 채우고 끌어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몇 초 걸립니까? 아니, 족갑도 있대요. 족갑. 아, 예, 발에 수갑, 채우는 거? 발에 채우는 족갑. 다 그리고 채워야죠, 있는 수갑을 수갑. 앞으로 두 개가 안 채우면 되면은 난리치니까 아니, 반드시 뒤로 채워야 뚱뚱해서 그게 안 되고. 되면 3겹을 채우든 4겹을 채우든 다 해서 데리고 그러니까 나와야죠. 3명이 아니라 4명이 가야 된다. 4인 1조로 가서 끌고 나와야 된다. 어쨌든 아니 힘 지금 필요하면 저라도 부르세요. 다 사람들 행정 응원 갈 테니까. 지금 보면 지금 11시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그렇구나, 현장 집행이요. 기자들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김건희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또 못해요. 그렇죠?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일 할 하든가 것 아니면 지금 뭐 7일 동안 더 법원으로부터 연장하는 받아야죠. 받아서 이제 뒤로 미뤄진다는 건데 이러면 윤석열 측에서 우습게 압니다. 아, 당연하죠. 이게요. 우습게 알아요. 그 싸움의 기술 중에 그게 예. 있잖아요. 칼이라는 게 네. 칼집 안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다 그러거든요. 근데 칼을 뽑았잖아요. 그럼 무라도 베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칼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칼집에 넣잖아요. 우스워지죠. 그냥 네. 국민들의 눈에도 우스워 보이거든요. 그 윤석열이 같은 놈 앞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의지를 가져야 되고 꼭 못 가질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자, 하여간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특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길을 좀 뚫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언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속보 있었죠. 국방부에서 지금 그 군사 분계선 안에서 대남방송 예, 확성기 철거. 대남방송 확성기 대북 확성기 대북 확 대남은 저쪽에서 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전국 비상 시국 회의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긴급 기자회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생중계 라이브 카메라가 현장에 가 있는데요. 저런 보도를 잘 안 합니다. 안 지금 하죠. 남북 관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들, 전직 장관들, 안보실장 뭐 이렇게 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경청해 주시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지금 기자회견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